콘텐츠 썰프는 미팅. 안녕하세요. 콘썰팀의 김태훈입니다. 비영어권 최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한국 최초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그리고 비영어권 최초 오디오 게임의 에이미상 6관왕 수상까지 전에 없던 수상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K-콘텐츠. 오늘 K-콘텐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시상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상, 아카데미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토니상, 한국 콘텐츠입니다. 아시아 배우로서 처음으로 비영어권 작품으로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받았잖아. 무려 10관왕을 차지한 작품이었습니다. 10관왕. 네, 그런 시장을 BTS가 거의 쥐락펴락하고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K-팝의 역사를 펼쳤다. 한국인들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나.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영화 저널리스트이자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민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시상식에서 한국 콘텐츠, 한국 배우들의 수상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하면 수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시상식에서 K 콘텐츠가 수상을 한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K라는 알파벳이 갑자기 한국에서 정말 뭔가 득세하는 듯한 좀 네. 신기한 현상도 생기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한국인들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나. 한국인들의 문화적 네. 어떤 체험과 그 경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국뽕을 뭔가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예전에 이제 국뽕이라 그러면 약간 거부감을 느끼기도 됐습니다만 이제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어떤 평가들을 받아오는 그런 어떤 수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뽕을 느껴도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골에 열광하듯이 그렇죠. 사실은 뭐 아카데미라든지 에이미상의 수상에 또 열광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편하게 이제 우리의 컨텐츠를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이제 시상식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4개 부분 정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에이미상이 네. 있고요, 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래미 어워즈가 있을 수 있고, 또 연극과 뮤지컬에 이제 수상을 하는 토니상. 이 4개를 이제 소위 세계적인 어떤 시상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가장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이 수상의 소식을 알려왔던 에이미상은 어떤 상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미국 전역에서 뭔가 방영되는 그 TV를 대상으로 하는 TV 부분의 최고 권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상식의 이름을 TV 부품에서 따올 정도면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이 어느 정도 진심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시상식이 LA 기반으로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LA 로컬 시상식이었는데 이게 50년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미국 전역으로 그런 시상식의 범위를 넓혀나갑니다. 그리고 넓혀나가다 보니까 그 분야가 훨씬 더 세분화가 돼요. 스포츠 부분이 또 따로 있고요. 네. 뉴스와 다큐멘터리 시상식이 따로 있고 그래서 심지어 국제 에미상까지 신설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 시상식 자체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급력을 미치는 TV 부분 시상식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이 이 수상했던 그 프라임타임 에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프라임타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주요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주요한 시간대에 방영되는 TV 미니 시리즈나 TV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미상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메이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수상한 부분이 나무 주연상과 감독상이라는 주요 부부상을 한 거예요. 6관왕에 올랐는데 결국 비영어권 작품으로 수상한 최초의 작품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작품이 수상했을까 하면 섹스 앤 더 시티나 아니면 왕자의 게임 같은 작품도 있고요. 뭐 브레이킹 배드 같은 작품도 있고 프렌즈 그리고 24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에이미상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그 많은 인기를 얻고 또 높은 어떤 맞아요. 저작권료를 받고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맞아요. 어떤 영향력도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마케팅 요소가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받았잖아 라고 하면 그냥 한 줄로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에이미상을 수상했던 기존의 K 콘텐츠는 없었습니까? MBC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풀빵엄마 네. 이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요.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이 프로그램이 아츠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수상을 했어요. 근래에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 현지화 전략으로 해외에서 협력되는 파트너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도 그 현지에서 이제 송출되는 경우가 생기고 방영되는 어떤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CJ ENM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스튜디오인 피프스 시즌이라는 곳에서 만든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애플 TV 플러스에서 유명한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Hello, my name is Mark S. And I have, of my own free accord, elected to undergo the procedure known as severance. 이른 사례긴 한데요. 장혁 씨가 네. 에미상 국제 어워드에서 스노란 작품으로 오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외에도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네. 이 드라마가 TV 영화 미니 시리즈 부분에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과연 수상을 할까 굉장히 주목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너목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 이 프로그램과 아일랜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두 프로그램도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에미상과 우리가 생각보다 먼 사이가 아니었다. 꾸준히 우리의 어떤 컨텐츠들이 그 질적인 어떤 발전들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에미상의 문을 두들겨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이번 오징어 게임의 수상, 이것은 이후에 K 컨텐츠에 어떤 그 영향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례였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든 미니 시리즈나 드라마가 과연 외국에서 이렇게 수상하는 사례가 생길 것인가.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막 보는 거잖아요. 자막이 있어봐야 영화를 선택도 하지 맞아요. 않는다는 건데.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징어 게임이 정말 어마무시한 그 세계적인 인기를 부과했잖아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도 정말 대단한 현상으로 불릴 정도로, 심지어 뭐 LA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날까지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있잖아요.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 미국과 캐나다 유학생들한테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달고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달고나 만드는 법을 부랴부랴 이제 동영상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빛이 보는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 안에서 그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거나 아니면 그동안 없었던 인식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국 드라마들이 미국 내에서 꽤 많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번에 에미상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 수상한 부분이 비영어권 작품으로 수상한 최초의 작품이 되기도 했고요. 이정재 씨 자체가 그리고 아시아 배우로서 처음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에미상의 그 천장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잖아요. 그 게임 작품이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국 작품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생긴 것 같고요. 동시에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지금 미국에서 종종 활동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마동석 씨가 거의 뭐 마블 시리즈에도 등장하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배우들의 미국 진출도 꽤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약간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비주류로서 평가받았던 동양인이었는데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그 괴물들을 때려눕히는 장면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거치는 어떤 그런 또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흥미롭게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미상 시상식에서 좀 더 많은 어떤 컨텐츠 수상 소식 저희가 접할 수 있겠죠? 에미상을 이제 수상을 한 걸 넘어서 이제 리메이크되는 작품들도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던가 한국 영화인 악인정 같은 작품도 미국에서 이제 리메이크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날 지금 간첩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픈 놈을 잡겠다. 마지막에는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그 현지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브란스 단절 같은 작품이 피프 시즌이라는 그 CJ ENM에서 운영하는 미국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새롭게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엔데버 콘텐츠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제작사를 사실 CJ ENM에서 인수한 거거든요. 이런 측면은 과거 메이저 스튜디오가 한국에 와서 현지화 전략을 했던 것과 또 다르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비틀스가 1960년대에 이제 미국에 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영국 여권만 있다면 미국에서 판을 낼 수 있다. 그만큼 비틀스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는 건데 K컬처의 이제 인기와 그 완성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면 사실은 한국 컨텐츠입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주목을 받아볼 수 있는 또 그렇죠. 제일 먼저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K 컨텐츠의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중음악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래미 어워즈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상식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약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기분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 잘 모릅니다. 미정준 기자님의 설명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미 시상식도 그 이름에 관련된 유래가 있어요. 그라모폰이라고 하는 보통 축음기라고 말하는 단어죠. 네. 여기서 빌려온 단어가 바로 이 그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래된 기계에 이름을 붙인 시상식이 21세기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도 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결국 이 시상식의 어떤 유래나 역할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너럴 필즈라 그래서 그 주요 부분 시상이 있어요. 그게 보통 보면은 레코드 오브 더 이어, 그리고 송 오브 더 이어, 그리고 앨범 오브 더 이어, 그리고 베스트 뉴 아티스트라는 이 네 개를 모아서 본상이라 그래서 제너럴 필즈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죠. 본상 4개는 이제 전 분야를 다 통틀어서 이제 상을 수상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사실 그래미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그 서비스되는 그런 음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역시나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이긴 한데 네. 한국에 있는 그런 뮤지션이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가 된다. 이런 것 자체만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네, 미국의 로컬의 시상식이긴 합니다만 이 영미문화권의 그 문화들이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문화를 이제 선도해 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된다는 건 글로벌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빌보드 차트, 그래미를 받는 건 누구일까? 사실 희망 섞인 그런 어떤 커다란 농담 같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BTS의 그래미 어워즈 노미네이트 이게 분명히 어떤 의미와 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BTS나 여타의 아이돌 음악이 굉장히 해외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한국이 그 프로듀싱 능력이 인정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미 어워드의 주요 부분에 이런 수상 후보로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한국 음악이 주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차별 같은 경우가 이제 깨지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일반적인 어떤 주류의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능성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전 세계에 어떤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또 수상 이루어지겠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나 한국의 뮤지션들이 그 빌보드 차트인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블랙핑크 같은 네. 뮤지션도 있고요. 해외 진출이 예전에는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돼버렸거든요. 비틀즈도 사실 영미권 뮤지션이었잖아요. 근데 이 비틀즈가 사실 미국에 진출할 때 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영국의 뭐 침공이라고 말할 정도로 같은 영미권 안에서도 진출이 어려운 시장이 미국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을 BTS가 거의 쥐락펴락하고 빌보드에서 쉽지 않고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건데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위로해줄 때 결국 이렇게 한번 그 문을 열어봤으니까 그 문이 열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뮤지션들이 미국으로 유입될까 오히려 이걸 좀 더 궁금해 볼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뮤직비디오만 전문적으로 방영을 시작했던 MTV 같은 경우에 1981년도에 이제 개국을 한 뒤에 흑인 뮤지션들의 음악을 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이클 잭슨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 마이클 잭슨의 소속사에서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틀지 않으면 우리 소속사의 다른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를 다 수거해 가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이제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가 보여졌고 그걸 통해서 오늘날 흑인 뮤지션들이 갖게 되는 어떤 위상이라든지 지위가 정말 엄청나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BTS의 성공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떠한 일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될지 저희도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다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글로벌 시상식 오스카입니다. 소위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우리가 오스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시상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굉장히 유허가 깊은 시상식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을 우리가 흔히 이제 오스카라고 그렇죠. 부릅니다. 네. 왜 그럽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아카데미상과 오스카상은 다른 상인 줄 알았어요. 유력한 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한 가지는 뭐 아카데미 협회 직원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 직원이 그 오스카 트로피를 보고 나서 이 트로피가
우리 삼촌인 오스카랑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옆에서 들었던 기자가 아 그래? 하면서 가져와서 그 다음날 칼럼에 허허 그 신문에 이제 게재가 되면서 사람들 그 트로피를 오스카 트로피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는 헐이 하나 있고요. 동시에 이제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그 영화에 출연해서 굉장히 유명한 베티 데이비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오스카 트로피가 자신의 첫 남편인 해먼 오스카 넬슨과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헐들이 도는데 트로피가 누가 닮았다는 얘기가 그냥 정설이에요. 네. 미국에서 오스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시상식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요. 그냥 단순히 외부 심사위원들이 영화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영화인들이 평가하고 영화인들이 투표를 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 시상식이라는 거예요. 영화의 어떤 기술 부분까지 혹은 제작 부분 그리고 연출 그리고 배우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통칭해서 결국 아카데미 회원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 한국의 영화인들에게도 그런 아카데미 회원의 어떤 자격을 위촉하기 시작했거든요. 박찬욱 감독이나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나 아니면 하정우 배우나 조진우 배우나 이런 분들도 다들 아카데미 회원으로 등록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카데미가 글로벌 야심을 진짜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아카데미도 로컬에만 머물 수 없다라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인식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출발점에서 네. 가장 큰 폭발을 일으켰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영화 이제 기생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과 이 배우 윤여정의 그 미나리를 통한 여우조연상 수상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일단 뭐 기생충에 나온 대사처럼 이거 정말 상징적인데 라는 말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한국 영화가 그동안 쌓아온 역사가 기생충을 밀어 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박찬욱 감독이 그 칸에서 받았던 그 수상했던 전력도 있고요. 이창동 감독이나 그리고 동시에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영화 산업 또는 혹은 그 영화인들이 그 쌓아 올렸던 어떤 탑 위에서 이제 기생충이 이제 만개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네, 기생충을 통해서 드디어 증명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칸 영화제에서요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헤어질 결심. 내년 3월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제 후보작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좋은 성과가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상식 토니상입니다.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진 시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떤 시상식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토니상 같은 경우는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원래 정식 명칭은 앙투아네트 페리상, 앙투아네트 페리 연극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앙투아네트 페리라는 이제 실물, 이제 사람을 이름을 빌려온 건데요.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사실은 톤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그런 시상식 이름을 좀 재밌게 짓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자기 아버지한테도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름에 대한 어떤 격한 애정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결국 그녀의 별명이 톤이었기 때문에 토니상이라고 불리는 시상식이 됐고요. 브로드웨이에서만 상연한 작품을 대상으로 둔 그런 시상식입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엔 그 오프 브로드웨이를 배제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로드웨이에 있는 몇 안 되는 극장에서만 상연을 해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결국엔 이 시상식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촐하게 치러졌다 그래요. 서로 상장을 주고 받지만 사실은 그 부상이 좀 흥미로운 게 약간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줬다 그래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제 저 금열쇠나 이제 금두꺼비 이런 걸 줬군요. 그래서 밖에 나서 팔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연극을 하는 미국의 어떤 연극인들도 그 당시 부유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런 부상을 줌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하래 또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시상식이 지금 거의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상이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토니상을 수상한 K 콘텐츠가 있습니까? 지난 6월에 올해도 토니상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MJ라는 작품이 나무주연상을 비롯해서 사관왕을 차지했어요. 재밌는 게 이 작품이 CJ ENM에서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MJ라는 이니셜만 들어도 네.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바로 마이클 잭슨의 어떤 행해에 관한 그런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CJ ENM이 세 번째로 받은 토니상에
작품이었어요. 최초 수상도 아니고 세 번째.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별 말이 없군요. 세 번이나 받아서. 그 최초가 언제였냐면요. 킹키부츠라는 작품으로. 킹키부츠. 예, 이거 해외 원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맞아요. 한국에서 제작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작을 해서 결국엔 나무주연상을 비롯해서 또 몇 관왕을 또 차지했는데 사실은 가장 놀라운 사례는 바로 작년에 벌어졌어요. 작년에 무려 10관왕을 차지한 작품이었습니다. 10관왕이요? 네,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이죠. 바로 물랑루즈라는 물랑루즈. 작품이 토니항에서 10관왕을 차지했는데 이 작품이 역시나 CJ ENM에서 직접 제작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브로드웨이에 올린 굉장히 대단한 작품입니다. Moulin Rouge is a state of mind. 각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이제 글로벌 시상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네 가지 상, 이 네 개의 상을 모두 수상한 사람을 그 앞자리를 따서 이고트라고 네. 이제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고트 위너 이렇게 네. 부른다라고 하는데 기록을 찾아봤더니 우피 골드버그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이 이고트 위너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개의 상을 다 받는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피겨로 치면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역시나 자부심이 돋는 국뽕이 돋게 만드는 선수가 한 명 있죠.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 발표했는데. 맞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갖는 단일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피겨 선수들이 자신이 출전했던 대회마다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다 통칭해서 올포디움이라는 어떤 그 명칭을 붙이는데 유일한 그 선수가 바로 김연아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다 가진 거죠. 엄청나군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총 이렇게 이곳 위너라고 꼽히는 사람이 총 17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이상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시상식들인데 이고트 위너가 17명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것 중에서 이제 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기업이 이 상을 수상하는 경우는 없는데 한국에 있는 한 기업이 약간 이곳 위너에 준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기업이면 CJ ENM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CJ ENM이 이곳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에미상과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스카 그리고 토니상까지 다 석권을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그래미예요. 그래미. 그렇죠. 근데 과연 그래미가 가능할까 뭐 궁금하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제 CJ ENM이 거듭해서 이론의 성과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결국 한국에 있는 어떤 제작자나 혹은 감독, 배우가 가서 수상을 하는 것도 한국 작품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지에서 꾸준히 협업의 체계를 마련해서 그 현지 배급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유통망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진짜 한국 작품을 가져다가 그 현지에 얹어보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CJ ENM이 거듭해서 세우고 있는 성과는 저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연속성을 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뛰어난 창작자들도 분명 중요합니다만 이 창작의 어떤 틀이라는 것, 시스템이라는 것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그것을 제작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업의 그 활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글로벌 시상식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 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 뒤에는 K 콘텐츠의 성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권위 있는 글로벌 시상식에서 더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과 K 콘텐츠를 만나게 되길 기대하면서 콘설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